안녕하세요. 심리멘토TV의 김지우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대인기피증의 생성 요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린 시절의 불안정한 환경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대인기피증을 생성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런 바탕 위에서 대인기피증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대인기피증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심리적인 증상의 치유는 알아차리고 인정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으로 진행되는데요. 알아차리고 인정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일종의 문제 해결 공식이라고 제가 다른 영상들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공식을 적용하면 각종 심리적인 증상은 물론 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인기피증에 이 공식을 적용해 볼까요? 만약 자기 자신이 이 경우에 해당된다면 가장 먼저 자신이 대인관계가 힘들다는 사실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또 사람들이 모여 있구나. 나는 사람들과 마주치는 게 정말 싫어 라고 말이죠. 알아차림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알아차리면 그 다음 단계부터는 쉽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알아차림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사람들을 싫어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 이유를 알아차리면 되는데요. 내가 사람들을 싫어하는 이유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어린 시절에 부모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 비난, 거절, 폭행 등 학대를 당한 환경 때문이고, 둘째는 사람들로 인해 충격적인 사건이나 사고를 겪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어린 시절의 불안정하고 폭력적인 환경으로 인해 대인기피증세에 시달리게 된 경우에는 자신이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인정하기가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이고 팩트이니까요. 만약 그렇다면 내가 사람들을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을 싫어하는구나. 그리고 이것은 당연하구나 라고 자신을 이해하는 단계로 접어들게 되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신이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나쁜 환경에서 태어났다는 인식과 부모와 주위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며 자랐다는 사실이 수치스럽고 생각할수록 화가 나기 때문인데요. 이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는데도 아무렇지 않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하겠죠. 대인기피증세를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자책을 하는 경우도 많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처럼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인식이 바뀌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알아차리고 인정하게 되면 자신의 부모와 태어나고 자란 환경을 이해하게 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단계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대인기피 증상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아예 없다면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런 현상은 자신이 어릴 때 부모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충분히 인정과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인정과 애정에 대한 결핍감이 커지고 그에 대한 갈망 역시 커짐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말은 자기 자신이 잘못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도 남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데 그것을 드러내기가 싫었던 것이구나 라고 알아차리고 이런 욕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자기 자신과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인기피증의 두 번째 생성 요인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경우에는 자신이 사람들로 인해 충격적인 사건이나 사고를 경험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학교나 직장에서 왕따를 당했다든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사기까지 당해서 전 재산을 날려버렸다든지 누군가에게 협박을 당했다든지 납치를 당하고 심하게 폭행까지 당했다든지 하는 이유로 감정을 주체하기 힘든 일을 겪었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두렵게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면 그것도 역시 자신이 겪은 경험이고 팩트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아차리고 인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왜 그런 일을 겪어야 했고 그 사람들은 왜 나를 그토록 괴롭혔을까요? 내가 그런 일을 당한 것은 사람들에게 만만하게 보였기 때문일 수도 있고 처세술이 서툴렀거나 세상 물정을 잘 몰랐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운이 나빴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내가 그런 일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게 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을 겪고도 아무렇지 않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하겠죠. 그리고 세상에는 나 말고도 그런 일을 겪는 사람이 있고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겪은 일이 나에게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나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힌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키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나를 왕따시킨 사람들도 알고 보면 약하고 열등감이 심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 그리고 자신들이 왕따를 당하지 않기 위해 나를 희생양으로 삼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배신하고 사기를 쳐서 내 재산을 가로챈 사람과 나를 협박하고 폭행까지 한 그 사람들도 어릴 때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났고 그래서 열등감과 피해의식이 커지게 되었고 그것을 보상받고 싶은 열망으로 그런 일을 저질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도 일종의 피해자이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만약 이런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면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무작정 부정적이지 않고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금방 자신의 정상이나 그 정상이 생성된 요인을 알아차리고 인정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가슴, 즉 감정적으로는 도무지 이해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피해를 받아온 것을 인정하고 자신을 괴롭힌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용서하고 받아들이기는 너무 억울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저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의 내부에 강한 저항감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비로소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거나 끌려다니지 않고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대인기피증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 간에 감정이 꼬여있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고 그 꼬인 감정이 풀리면 저절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소통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사실 소통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인기피증세가 있든 없든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고 익히는 것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 나간다면 막혔던 대인관계가 풀어지고 대인기피증상도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그전에 올린 삶이 즐거워지는 방법이라는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으니 그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대인기피증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대인기피증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대인기피증은 예전결핍증, 자기혐오증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들은 자기 사랑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이 충만해지면 자신에 대한 자아상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대인관계도 저절로 쉬워지게 됩니다.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불만스러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는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궁금한 점이나 듣고 싶은 내용이 있을 때도 댓글을 달아주시면 답글이나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